안녕하세요. 서진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제가 서진이란 이름으로 이 건물로 이전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.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아무리 추워도 실내 온도를 26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단열재도, 난방기도, 그리고 저도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나 봅니다. 최근 몰아친 한파 속에선 온도가 20도를 넘기질 못해 혹여나 아이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. 다행히 생물관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버텨줬고 백전병이 온 몇몇 녀석들을 제외하곤 큰 폐사 없이 견뎌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. 물론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는 난방기를 보면 전기세 걱정에 속이 타들어갑니다. 오늘은 1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아주 솔직한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합니다. 저는 자타공인 물고기 미치광이였습니다.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산 바닥 수족관은 제 놀이터였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이후까지도 계속 물고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. 이유는 단순했습니다. 그냥 물고기를 보면 행복했습니다. 수조에서 풍기는 그 물비린내 또한 향수로 느껴졌습니다. 학창시절엔 부산 바닥 수족관 사장님들이 제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찾아다녔고 웬만한 수족관 사장님들보다 더 많이 아는 물고기 박사라는 소리도 들었죠. 왜 그렇게까지 빠졌을까요? 현재 지금 제가 취급하는 수많은 어종들은 이미 취미 때 다 섭렵해 본 친구들입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번도 수족관 사장을 꿈꿔본 적은 없었습니다. 정말 단 한 번도요. 제 꿈은 그저 내 일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멋진 사업가였고 구멍가게라도 좋으니 내 일을 해서 내가 설계한 걸로 성공해보고 싶다. 그런 걸 항상 꿈꿔왔었습니다.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.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제가 명확하게 선택해서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단 하나밖에 없던 취미가 업으로 바뀐 것이 처음엔 너무 쉬워 보였기에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취미가 업이 된다는 건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. 사랑스럽던 물고기가 돈으로 보이고 재고로 느껴지는 순간 그 괴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재고는 일반적인 재고가 아닙니다. 항상 노심초사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의도치 않은 문제로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. 마릿수가 너무 많아지니 디테일한 관리는 불가능해졌고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인상부터 찌푸리는 제 모습. 죽으면 다 돈이고 손해니까 사랑스러운 눈빛 대신 미간에 주름부터 잡히더군요. 물고기들도 주인의 마음이 바뀐 걸 아는 걸까요? 같은 경험,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지만 예전처럼 되질 않습니다. 오히려 물생활 10수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질병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. 예전엔 키우던 물고기들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번식해서 처치곤란했던 행복한 고민들. 동호회 사람들에게 그냥 퍼주다시피 나눠주던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제가 지금은 매일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. 입고 시키면 죽고 며칠 지나면 머리 흔들고 도매를 받아 물고기를 채워도 절반도 못 팔고 사라집니다.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태가 안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는 일입니다. 그나마 살아남아 건강해 보이는 아이들을 판매하지만 같은 수조에 있던 아이들인데 정말 건강했을까요? 며칠 뒤면 고객님들께 연락이 옵니다. 사장님, 며칠 전 구입했던 물고기가 죽었어요.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. 결국 보상해드립니다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니까요.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도 끊었습니다. 수많은 물고기를 죽였다라는 죄책감과 즐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영업을 마치면 천도제 연불까지 틀어주기까지 합니다.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직수입을 시작했습니다. 유통과정을 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관리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.
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직수입을 성공시켰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. 국내 유통의 한계를 느껴 야심차게 시작한 생물 직수입은 도매 때보다 더 참혹한 폐사로 이어졌고, 수백만 원어치 항생제 테스트도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의 합숙 케어도 심지어 자존심을 버리고 태국 농장주를 초빙해 애원했던 시도조차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돌아온 대답은 원인을 모른다. 전 세계적으로 수입업자의 공통된 문제다라는 절망적인 솔직한 말뿐이었습니다. 도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물량이 폐사로 이어집니다.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왜 축지라는 말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. 과밀인가 싶어 분산도 해보고 환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보고 항생제 치료제 테스트에 수백만 원을 썼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이 업종에는 따라갈 수 있는 성공 모델이 없다는 걸. 대한민국에서 물고기를 팔아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, 이 업계엔 관상어를 팔아서 성공했다는 롤모델이 없다는 것을. 나는 지도도 없이 정글에 들어왔구나. 따라갈 멘토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혼자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. 가게는 이미 크게 벌려놨고 첩잔이 너무 멀리 왔고 계속하자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. 몇 달의 밤을 지새우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. 물고기만 믿어선 안 된다. 내가 살 길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. 그래서 선택한 게 수조 제작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조를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수조를 팔아 남긴 수익금을 고스란히 물고기 손실 메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. 끝없는 제자리 걸음. 남들이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. 성공한 사업가의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고단한 현실이니까요. 가끔은 자문합니다. 이게 뭐 하는 짓인가? 라고요. 수조만 팔면 돈을 벌 텐데 왜 굳이 힘든 생물을 고집해서 이 고생을 할까? 답은 간단합니다. 저는 여전히 물고기가 좋으니까. 수조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, 이 공간에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저는 내일도 수조를 만들고 또다시 물고기를 들여올 겁니다. 비록 통장은 제자리 걸음일지라도 제 마음은 아직 그 옛날 물고기만 보면 설레던 소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. 물고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수조를 만드는 것. 어쩌면 이것이 제가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저의 소중한 꿈과 물고기들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겉으로 보면 손님도 많고 택배도 많아 보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. 서진 사장 돈 많이 벌겠다. 저는 그냥 멋쩍게 웃습니다. 그들은 모릅니다.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과정을,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비를, 난방비와 전기세, 그리고 매일매일의 불안들. 코로나가 끝나니 이제는 더 큰 불황이 왔다고 합니다.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. 장사가 안 되면 첫 번째로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잘못했나라는 자책입니다. 항상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고 나 자신을 괴롭혔습니다. 그리고 문 닫는 거래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. 그 불안은 365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아마 물고기 때문일 겁니다. 힘들고 지치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수조 앞에 서면 아직도 잠깐은 초등학생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. 이게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비록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저는 물고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제자리 걸음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. 그 묵묵한 걸음이 언젠가 길을 만들 거라 믿으면서요. 오늘도 저는 물고기를 핑계 삼아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.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